북한 핵과 미사일인데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비핵화를 위한 노력과 군사적으로는 우리 군사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삼축 전력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미군과의 관계에서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비핵화를 위한 어떤 노력하는 점 현 정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우리 정부에서 발표했던 담대한 계획, 담대한 구상 이것이 바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근데 물 밑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개념만 갖고 있지? 기본적으로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는 군사적으로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 목표고. 아니요. 그 비핵화와 관련해서. 예, 비핵화와 관련된 대화 부분은 네. 통일부라든지 다른 채널이고 하고 군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그런 통일부 장관께서 그런 어떤 의지의 표명은 여러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담대한 교육 이외에 아직 물 밑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구체적 상황에서 제시만 제가 아는 했지. 바가 없습니다. 예. 그다음 삼축 그 전력 강화는 조금 전에 제가 이것은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도 사타가 덜 끝났더라도 이것은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했고요. 확장 억제 정책을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부 정치인들은 확장 억제 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전술핵을 배치해야 된다. 또 유럽식 핵 공유를 해야 된다. 또는 심지어는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의 어떤 의미, 의도, 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지 이런 것들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이제 어떤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저희 정부 입장은, 특히 우리 국방부 입장은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 무기 개발, 고도화, 그다음 사용 이것을 그러니까 억제하기 위해서. 국방부 입장은 예.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반대하는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확장 억제 공약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수단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그 수단을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말이 좀 복잡해서 실질적으로 전술핵 한반도 배치 배치는 찬성입니까? 아직 고려는 반대입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반대죠. 국방부 입장은. 예,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동안 8년 동안 이렇게 한미연합 사령관을 했던 세 분이 한국에 왔었는데 스카파로티 장군과 브룩스 사령관, 브람스 사령관이 와서 국회 국방위하고도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세 분도 이 분야에 가장 잘 아는 분이죠. 이구 동성으로 전술핵 배치와 또 유럽식 핵 공유, 핵 개발은 반대한다는 견해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술핵 배치라든가 핵 공유를 하게 된다면은 한반도가 특히 대한민국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라고 에브람스도 표현을 하고 공통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북한이 오판할 수가 있다. 북한이 낮은 정보력으로 오판할 수도 있고 이미 북한은 핵에 강한 선제 타격에 대한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전술핵 배치는 전술핵은 가장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 지역은 북한의 장사정포뿐만 아니라 미사일 사거리 속에 많이 들어와 있고 안전하지가 않다. 세 번째는 저장고라든가 경계에 엄청난 소요가 든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은 공백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확장 억제 정책이다. 특히 스카파로티 장군은 나토군 사령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식 핵 공유보다도 확장 억제 정책이 더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번에 장관님 SCM 가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SCM에서 가장 핵심이 북한의 핵 미사일에 대한 한미 대응에 대한 토의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1분만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이 가시면은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자꾸 의구심을 갖는 이유가
개념적으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구체화된 방안이나 구체화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안 하니까 실제 거기에 대해서 실행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자꾸 이런 주장을 전술핵 배치부터 해서 핵무기 개발까지 주장하니까 이번에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토의를 하시고 좀 필요하면 작전 계획도 만들고 또 그것을 훈련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실행력을 단순히 높이는 것이 아니라 보장받기 위한 수준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뭐 그 세부 사항은 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실행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SCM이 끝나면은 MCM도 끝나고 저는 오늘쯤 MCM 결과를 좀 보고해 줄 알았는데 국방에 보고를 안 하던데 SCM이 끝나면은 좀 별도로 국방위원들께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예,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은 비공개 회의를 해서라도 좀 세부적으로 우리 국방위원들도 사실은 확장 억제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그 한미가 의견 교환을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국민들께 또 설명할 부분은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서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 핵과 미사일의 대응은 국민들이 가장 의구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좀 신뢰감을 줄 필요가 있으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장관님이 취임해서 누구 어느 장관 못지않게 한미 동맹 강화 노력을 한 걸 저는 높게 평가해요. 이번에 SCM에서 그런 능력 발휘를 하셔갖고 좀 잘 해줘. 예,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함식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